안녕하세요. 정말 AI 세상이 정신없이 돌아가네요. 네, 맞아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지죠. 네. 오늘 저희가 그 정보들 속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뭐 구글 같은 큰 기업 얘기부터 개발 현장의 도구, 또 AI 학습법 연구까지. 네, 최신 기사나 블로그, 연구 초록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희랑 같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시죠. 이 흐름 놓치지 않게요. 좋습니다. 정말 AI의 여러 면을 볼 수 있겠네요. 큰 그림부터, 실제 개발 도구, 그리고 AI 지능 자체에 대한 고민까지 흥미로운 내용들이에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곧 열리는 구글 I/O 2025 이거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번에도 AI가 완전 주인공일 거라는 거죠? 그쵸? 뭐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죠. 특히 구글의 그 AI 모델 제미나이, 이게 핵심일 겁니다. 아무래도 오픈 AI 같은 경쟁사들을 엄청 의식할 테니까요. 경쟁 구도 속에서 구글이 뭘 보여줄지. 네네. 구글만의 어떤 차별점, 그리고 제미나이를 구글 검색이나 클라우드 같은 기존 서비스에 얼마나 더 깊숙이 넣을 건지 아마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 그 스마트 안경이랑 같이 슬쩍 보여줬던 프로젝트 아스트라는요? 그것도 좀 더 나올까요? 그게 텍스트뿐만 아니라 보고 듣는 걸 실시간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기대가 컸거든요. 네, 프로젝트 아스트라 업데이트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구글 검색 충걸 같은 꽤 높은 분들이 직접 나와서 생성형 AI가 검색을 어떻게 바꿀 거다 이런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럼 단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진짜 우리 쓰는 서비스가 어떻게 바뀔지 좀 감이 오겠네요. 그렇죠. 이런 큰 기업 방향이 결국 우리가 매일 쓰는 서비스에 바로바로 영향을 주잖아요. 중요하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구글 같은 큰 그림 봤으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AI로 뭔가를 만드는 개발자들 얘기로 가볼까요? 스프링 AI 알리바바 프레임워크. 이게 눈에 띄던데요. 자바 개발자들한텐 진짜 유용하겠어요. 네, 맞아요. 자바 쪽에서는 뭐 거의 표준 같은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있잖아요. 거기에 알리바바의 QN이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아주 쉽게 붙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쉽게 붙인다. 그러니까 뭐 채팅 기능이나 이미지 생성 같은 걸요? 네네. 채팅, 이미지 생성,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이 쓰는 RAG. RAG는 그거죠. 검색 증강 생성. 그러니까 AI가 답변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먼저 쫙 찾아보고 그걸 바탕으로 더 정확한 답변을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오, 똑똑하네요. 네, 그런 기능들을 개발자들이 레고 블록처럼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비교적 간단하게요. JDK 17 이상이면 되고 이게 또 오픈소스라는 점도 좋죠. 이야, 그럼 개발자들이 AI 기능을 훨씬 쉽게 쓸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그럼 뭐 우리 주변에 AI 서비스들이 더 빠르고 다양하게 나오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이런 도구들이 AI 기술 사용의 문턱을 확 낮춰주니까 더 많은 혁신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진짜 흥미롭던데 AI 모델 자체가 더 똑똑해지는 방법. Learning from peers, 줄여서 립. 이게 뭐죠? 동료한테 배운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RxIF와에 공개된 연구인데 이게 접두사 우세 함정, prefix dominance trap이라는 문제를 딱 짚어요. 접두사 우세 함정.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모델이 추론을 시작할 때 초반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이거 아닌데 싶어도 원래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오기가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등산 초반에 길 살짝 잘못 들었는데 한참 가다 보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찾기 힘든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네네. 시작이 꼬이면 그냥 계속 헤맨다. 이런 거군요. 그럼 리프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리프는 여러 모델이나 같은 모델의 여러 추론 경로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추론을 진행하다가 주기적으로 딱 멈춰서 각자 나는 지금 이런 중간 결론까지 왔는데 넌 어때? 하고 서로 요약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체크를 하는군요. 네, 그렇죠. 일종의 라우팅 메커니즘을 통해서 다른 동료의 괜찮은 아이디어나 경로를 보고 저게 더 낫겠는데 싶으면 자기 경로를 수정하는 거죠. 약간 동료 평가나 브레인스토밍 같은 느낌이에요. 모델들끼리 협력을 한다. 진짜 신기하네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어요? 효과가 있었나요? 결과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AMA나 GPQA 같은 정말 어려운 추론 능력 평가하는 벤치마크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성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네.
리프 기술로 파인 튜닝한 비교적 작은 모델 있잖아요. 리프 T7B라는 건데 이게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모델, 딥시크 R1 같은 애들이랑 성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잘 나왔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작은 모델이 훨씬 큰 모델 성능을 냈다고요? 와, 그게 가능해요? 이게 단순히 성능 개선 문제가 아닌데요. AI 개발 방향 자체에 뭔가 큰 의미가 있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연구의 진짜 의미는 점수 몇 점 올렸다 이게 아니라 AI 지능을 높이는 데 있어서 무조건 모델 크기만 키우는 거 말고 이런 협력적 추론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죠. 아, 규모 말고 협력? 네. 더 효율적이면서도 더 똑똑한 AI를 만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 셈입니다. 네. 와, 오늘 진짜 폭넓게 봤네요. 구글 I/O 같은 거대 기업의 큰 그림부터 스프링 AI, 알리바바처럼 개발을 쉽게 하는 도구, 그리고 리에처럼 AI의 근본적인 추론 능력을 키우려는 연구까지. 아, 정말 AI 분야가 여러 각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이 현재 AI 기술 지형도의 어떤 중요한 축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우리 일상이나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AI 모델들이 이렇게 정말로 서로에게서 배우기 시작한다면 이게 단순히 성능 향상을 넘어서서요. 우리 인간 사회를 포함해서 협력이나 지능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